주제 공개합니다. 선거 5번의 휴직 4번 방치, 정치권 무책임하다라고 목청을 높이는 선관위의 적반하장뿐만 아니라 선관위 노조가 아예 사전투표 없애자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선관위 스스로도 사전투표 감당할 능력이 안 된다는 겁니다. 국민적인 질문을 사회적으로 제기할 때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먼저 지난 3일 송파구, 잠실, 사동 제7투표소 투표용지가 부족했을 당시에 그 상황에 CCTV를 저희들이 입수했습니다. 그날 복잡했던 현장으로 가보시죠. 아수라장이었죠. 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됐던 서울 잠실 사동 제7투표소의 CCTV 영상입니다. 투표소를 찾은 시민들이 보세요. 발길을 돌려요. 관계자가 시민들에게 뭔가를 적어서 나눠주는 모습도 보입니다. 자, 그러자 누군가가 쇼핑백을 들고 급하게 뛰어오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쇼핑백이요? 투표 당일 이 투표소에선 3차례나 이처럼 투표가 중단이 됐습니다. 지금 보니 굉장히 그날의 상황은 패닉이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발길을 돌려서 나가고 쇼핑백에 무언가를 담아서 들고 오고 또 투표가 중단되고 또 쇼핑백을 들고 오고 이런 것들이 3번이나 반복됐었다. CCTV를 보았더니 추가 투표용지를 쇼핑백으로 이송해요. 이야, 이게 뭐 호두과자입니까? 그리고 또 쇼핑백으로 이송하고 그 중간에 1차 투표 중단, 2차 투표 중단, 3차 투표 중단 이쯤 되면 기다려서 투표하는 유권자들이 용해요. 그럴 정도입니다. 안영환 의원님, 네. 자, 그날의 상황 CCTV로 보시니까 어떠십니까? 일단 뭐 굉장히 당황스러운 모습들이 보이네요. 당황스럽다는 것은 매뉴얼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매뉴얼이 있다면 당황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일단 뭐 저도 지금 저 화면을 보니까 참 어이가 없습니다. 기가 찹니다. 네, 기가 찹니다. 선거 관리라는 것은 그 어떤 행정 행위보다도 정확하고 명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를 보면서 그러니까 선관위의 이제 무능, 그다음에 직원들의 기강 회의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매뉴얼이 있다면은 사실 미국 같은 경우 이렇게 합니다. 미국은 사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없습니다. 2000년에 플로리다에서 선거 문제가 생기면서 선거지원위원회가 생겼는데 그 가이드를 만듭니다. 그런데 그 가이드의 핵심은 순회하는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선거 투표장이 용지가 부족하다고 한다면은 투표용지를 가득 실은 차가 관내를 순회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 따라서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선관위 직원들의 무능이 겹쳤다. 저는 이 기회에 선관위 자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네네. 전 세계에서요. 중앙 단위의 헌법 기구로서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있는 나라는 선진국에서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네.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도, 멕시코 이런 데밖에 없고 나머지 뭐 미국, 영국 이런 데는 지방행정 단위에서 하는 겁니다. 물론 지방행정 단위에서 한다면은 공정성의 의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한다는 거 이해는 합니다만은 저는 가끔 인구 2, 3만 명밖에 없는 뭐 지방의 군 단위의 번듯한 자기 건물에 선관위 있는 걸 보면서 글쎄 저게 필요할까? 지금부터 2년 동안 선거가 없습니다. 2년 동안 뭐 하죠? 선거 준비 2년 동안 선거 준비 2년이나 걸립니까? 대한민국처럼 행정 시스템이 전산화되고 잘 된 나라에서 2년 동안 선관위 직원들 난 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기본적으로 선관위의 직원들의 무능, 관리 문제뿐만 아니라 선관위원회 기본적인 선관위원회 존폐 문제까지도 다시 한번 우리가 논의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CCTV 영상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세요. 선관위가 투표용지 떨어졌어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이없는 유권자들이죠. 자, 그러자 유권자들 상당수가 이렇게 해요. 투표를 포기하고 발걸음을 돌린 겁니다. 그런데 몇 명이 투표를 포기했는지에 대한 기록도 없어요. 참정권이 침해된 겁니다. 그런데 직원이 무언가를 들고 오죠. 저 쇼핑백 안에 투표용지가 담긴 겁니다. 그런데 충분치 않아서 투표가 3번이나 중단됩니다. 쇼핑백은 2번이나 날아옵니다. 유권자들, 발 돌린 유권자들. 왜 이 투표용지 부족이 공교롭게도 강남, 송파, 청담 이 강남 지역에만 몰려 있는지도 규명해야 할 의혹 중 하나입니다. 이상하죠? 참 이상하죠? 저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사전 투표율이 낮았던 것도 아닙니다. 따져보니까 강북의 은평구랑
강남 송파 청담의 사전 투표율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랬는데도 왜? 그걸 규명하기 위해서 개혁신당 김정철 후보가 법원에 증거 보존 명령을 했는데 그 투표용지를 도대체 몇 장을 뽑아서 담아갔는지 그 증거는 뜨거운 물에 용해시켜버린 선관위. 더욱 국민들 사이의 의혹은 증폭돼 가고만 있습니다. 쇼핑백에 담겨온 투표용지. 김주영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쇼핑백. 저 CCTV를 보니까 갑자기 우리나라가 한순간에 후진국된 느낌이에요. 후진국된 느낌이다. 네. 왜 아닙니까? 그래서 애초에 이 투표용지 부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선관위의 일성이 거기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없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변명이 사실이라는 게 드러났네요. 네네. 그러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장면이고요. 그다음에 용지가 부족했다 할지라도 저렇게 쇼핑백에다 이거를 막 들고 왔다 갔다 배달을 하는 게 그게 맞는 건지 쇼핑백에 무슨 함에 봉인을 해서 그게 몇 장인지 겉에 쓰고 뭐 이런 방식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어떤 그 대책도 없고 이런 경우의 수를 상정해보지 않았다는 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요즘 치킨 배달시켜도 밀봉해서 온다. 이런 얘기 있거든요. 그리고 겉에 적잖아요. 예. 메뉴 이름도 적고 네. 뭐 이렇게 적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쇼핑백 겉에 뭐가 적혀 있는지 우리는 지금 확인할 길도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더 화가 나는 거는 지금 이렇게 못하고 세 차례나 중단이 되고 투표 못하고 돌아가신 유권자들이 저렇게 눈에 보이는데 결과적으로는 4만 표 이상의 투표용지가 남았다는 거 아닙니까? 어딘가엔 남았다. 그 왜 안 줍니까? 그 그러니까 뽑은 거. 송파구에 있었다는 거고 네네. 보급에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더 화를 나게 하는 그런 지점이고요.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골탕 먹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조차도 있는 것조차도 제대로 보급이 안 됐고 투표를 못하고 귀가한 유권자들이 있다는 지점에 대해서 더 분노하는 거죠. 왜 안 그러니까 주냐, 투표용지. 한간에서는 저렇게 무능하고 대책도 없는 선관위가 무슨 조작을 하고 왜곡을 해서 부정선거를 할 능력은 되느냐라는 조롱 섞인 얘기까지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눈으로 확인을 하고 나니까 말로 변명을 듣는 것보다 더 화가 나는 그런 순간인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강남 송파 청담에 투표용지를 안 줬을까? 못 준 걸까? 안 준 걸까? 뭘까? 의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사실상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위철환 직무대행의 국회에서의 태도와 답변이 연일 논란입니다. 졸았다 이 와중에 이런 지적도 받았습니다. 이 와중에 졸다니 들어보시죠. 가서 설득을 해서라도 신뢰를 주고 이거를 이관해야죠. 선관위가 보호할 수 있고 이거를 보관할 수 있도록 이관하는 과정을 밟으셔야죠. 관련돼서 계획 좀 말씀해 주세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동안에 이제 서면도 받고 해서 조금 여러 가지 뭔가 방안을 강구해 보려고 했. 지금 졸리십니까? 지금은 상당히 역부족으로. 그때 앞에 모였던 시민분들이 또 같으세요? 네, 제가 방문했을 때는 거기 오셨어요? 잠실동에? 지금 올림픽공원이라 예, 확인하신 거 아니에요? 올림픽공원 예 거기는 안 갔습니다. 거의 제2투표소에 모인 국민들이 폭행하고 협박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건 잘 듣지를 못했습니다. 네? 못 들었습니다. 제 질문을 못 들었다고요? 곤란한 질문에 대해서는 고개를 외면하거나 못 들은 척 하시는지 아니면 그냥 침묵을 그대로 유지하려 하시는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질의응답하시면 국정조사 앞으로 순탄하지 않습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지금 국민들은 분노하고 계신데 올림픽공원 앞에는 수많은 국민들과 청년들이 정부를 향해 분노하고 있는데 선관위를 향해 분노하고 있는데 졸다니요. 그 이제 노태야 선관위원장이 뭐 부부 동반으로 해외를 같이 갔고 이제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됐잖아요. 뭐 속그릇 투표랄지 여러 가지 많이 논란이 있었어요. 그러면 직무대행은 좀 선관위원장보다는 좀 낫겠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뭐 역시 이철환 직무대행이 나와서 하는 태도를 보면 별반 다른 게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심각성에 대해서 표정을 보면 그다지 심각해 보고 있지 않는 것 같고 아마 본인 입장에서 보면 나는 법적인 책임질 일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답변 태도 굉장히 안이한 태도를 하고 있고 지금 이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이
이제 대통령하고 연수원 동기라는 거 아닙니까? 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대통령이 임명하고 연수원 동기고 특별한 관계가 있으면 더 선관위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네네. 더 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보면 뭐 이전과 같은 거예요. 그냥 만연하게 뭐 그런갑다 정도 하고, 그다음에 답변 태도도 물론 문제가 있지만 본인이 어디 갔다 왔는지에 대해서도 귀담아 듣고 거기에 대답을 해야 하는데, 뭐 잠실 사동 투표소인지 그 올림픽 경기장에 갔다 왔는지 이런 것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무덤덤하게 대답을 하는 걸 보면 지금도 제가 볼 때는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첫날 청문회 하는데도 노태학 선관위원장이랄지 2명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 짬짬이 이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안일하고 무능하고 그러한 태도를 갖고 있으니까 선관위가 결국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뭔가 사명감을 가지고 뭔가 선관위 내부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독립기관이지만 뭐가 개혁을 할 수 있고 혁신할 수 있고 이런 걸 당연히 선관위원으로서는 해야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선관위 조직을 보면 이제 상근하고 사무총장 이하 직원들이 좌지우지하잖아요. 네. 그럼 선관위원 갔으면 아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그건 개혁과 혁신을 해야겠네. 그러면 적어도 대통령과 하트라인이 한 라인이 있다고 한다면, 하트라인. 예, 그러면 아 이거 선관위 이대로 가면 안 되겠습니다. 이런 취지로 직원도 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만연히 뭐 선관위원장이 직함 누리면서 거기에 대한 보수 받으면서 이제 그러다 이런 사태가 터지니까 뭐 저렇게 나와서도 지금 보면 꼭 선관위원장 직무대행 같지가 않아요. 제3자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못 들었다, 졸리냐라는 지적을 받았던 위철환 선관위 직무대행. 그러나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다 정치권의 질타를 받았죠. 그 장면도 들어보시죠. 그냥 재선거다. 이런 것은 정말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반 시민단체나 국민들은 마당에서 광장에서 그런 주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적어도 재선거다 이런 걸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선거 소청을 저희가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떤 가능성도 지금 열어두고 겸허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지. 뭐라 그러셨어요 지금? 무책임하다고요? 정치권이 무책임하다고요? 누가 무책임하다는 겁니까 지금?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선거를 한다는 것은 그건 근거 없고, 또 베를린도 2년간 재판한 다음에 재선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선거 관련해서 제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법적인 절차 이런 것에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과도하게 표현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발언을 취소한 걸로 하겠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거침없이 표현했습니다. 정작 사실관계도 틀렸습니다. 재판이 없더라도 선관위 차원에서 결정하면 얼마든지 재선거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도 틀리고 하고 싶은 말은 양껏 하는데 정작 국민을 대리해서 국회의원들이 핵심적인 질문을 할 때는 졸았냐는 비판을 들은 겁니다. 그 장면 다시 보시죠. 가서 설득을 해서라도 신뢰를 주고 이건 해야죠. 선관위가 보호할 수 있고 이거를 보관할 수 있도록 이건하는 과정을 밟으셔야죠. 관련돼서 계획 좀 말씀해 주세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동안에 이제 서면도 받고 해서 조금 여러 가지 뭔가 방안을 강구해 보려고 지금 졸리십니까? 지금은 상당히 역부족으로. 그때 앞에 모였던 시민분들이 또 같으세요? 네, 제가 방문했을 때는 거기 오셨어요? 잠시 7동에? 지금 올림픽공원이라 예, 확인하신 거 아니에요? 올림픽공원 예, 거기는 안 갔습니다. 거의 제2투표소에 모인 국민들이 폭행하고 협박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건 잘 듣지를 못했습니다. 네? 못 들었습니다. 제 질문을 못 들었다고요? 곤란한 질문에 대해서는 고개를 외면하거나 못 들은 척 하시는지 아니면 그냥 침묵을 그대로 유지하려 하시는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질의응답하시면 국정조사 앞으로 순탄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선관위 노조가 사전 투표를 없애자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선관위 노조 사전 투표 없애자. 여당에게 실무 개혁안을 보고한 거예요. 선관위 노조가 사전 투표 폐지하고 본투표 이틀로 늘리고 선거 다음날 개표하자. 사실 상당수 많은 분들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저희 도직구쇼에서도 안영환 의원을 포함한 많은 전문가들이 선관위의
역량 부족과 갖은 국민들 사이의 의구심을 고려했을 때 본투표를 이틀로 늘려서 충분히 국민들이 투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확보된 상황에서 사전투표를 폐지하는 게 낫다라는 의견을 주기도 했는데요. 선관위 노조도 집권 여당에게 똑같은 개혁안을 보고했다라는 대목입니다. 자, 뭐 당장 없애자 말자를 떠나서 국민들 사이에서 논의해 볼 수 있는 건 아니냐라는 부분에 상당히 많은 국민들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논의를 해볼 수 있다는 것과 논의조차 하지 말라는 것은 차원이 다른 상황인 것 같은데, 자, 선관위 노조의 이 의견 성추윤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 정도 예산과 그런 지원을 해주는데 사전투표 제도를 운영 못하겠다고 한다면 나가시면 되지 않을까요? 네, 선관위를 관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노조분들 이 정도 예산에 이 정도, 글쎄요,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전 세계에서 이 정도로 선관위에 대해서 중앙기관으로 만들어주고 독립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 정도로 뭐 각각 혜택을 주고 있는 나라가 없는데, 근데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투표 제도가 적절하나 아니냐는 국민과 정치권에서 논의할 문제고요. 그거에 대해서 선관위는 자, 이거 유지하자고 하면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못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럼 나가시면 됩니다. 지금 저는 젊은이들이 분노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선관위의 업무가 어려운 업무가 아니잖아요. 그저 공정하게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저 공정하게만 해주면 됩니다. 이게 어려운 뭐 복잡하게 뭐 AI 뭐 코딩하는 게 아니잖아요. 양자역학 아니다. 양자역학 같은 어려운 것도 아닌데 죄송합니다. 근데 왜 이 쉬운 업무를 왜 이렇게 못하냐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분노의 포인트가 있다고 보는데 이거를 갖고 갑자기 못하겠어요. 못하겠으니까 우리 못하니까 이거 본투표로 그냥 해주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선관위가 어디 있습니까? 무책임하다. 우리는 사전투표 제도도 할 수 있고요. 이것도 할 수 있고요. 뭐 아니면 과거로 돌아가서 부재자 투표로 다시 돌릴 수도 있고요. 다양한 제도 언제든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제도로, 국민들이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제도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준비를 해놓을 테니까 선택만 해주십시오. 요구만 해주십시오.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못하겠다고 해버리는 저 무책임한 태도. 그러니까 아까 위철한 저는 직무대행의 태도를 지적했습니다만 그 사람이 뭘 알겠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선관위원장이나 직무대행 했던 사람들이 아무것도 일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 노태학 선관위원장도 출근도 제대로 안 했다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 정도 돈을 주고 지원을 해준 것도 잘못했지만 실무하는 사람들 불러서 대체 왜 이 지경까지 만들었는지에 대한 호통을 좀 쳤으면 좋겠어요. 대체 뭘 했냐. 직무대행 보고만 받고 하니까 저 사람 답변할 수 있는 게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강구하고 있습니다. 직무대행 말고 수십 년 동안 선관위에서 일한 직원 불러놓고 수십 년 동안 강구했는데 뭘 했냐. 그 사람은 강구하고 있습니다. 말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수십 년 동안 일했으니까요. 저 직무대행은 잠깐 직무대행하고 있고 잠깐 선관위원하고 있으니까 아유 서면 보고 받고 있습니다. 강구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된 직원한테 아니 수십 년 동안 강구했는데 못했으면 나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좀 실무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을 저기 불러서 얘기를 하고 질타를 해야지 저렇게 그냥 대표성만 띄고 있는 물론 저런 사람들 지금 노태학이나 저런 위철한 직무대행 모습을 보면서 중앙선관위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되겠구나. 네네. 저런 사람들한테 중요한 역할을 맡기면 안 되겠구나라고 국민들이 깨닫게 하는 그런 효과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좀 더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거는 대체 수십 년 동안 실무를 해온 사람들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그 사람들은 대체 뭔 생각을 하고 있느냐. 성명을 냈다고 하는 노조위원장 나오십시오. 노조위원장은 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저는 저 정도 예산과 저 정도 인력이 있으면은 선거 관리하겠다는 사람 줄을 섰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정도의 안정적인 직장 누구든지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 줄을 쓸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렇게 일을 못할 거면은 전 나가라는 말씀 계속 드리고 싶네요. 네. 선관위 사태에 또 하나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절대 우리 국민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지점인데 실제 득표수랑 다른 개표 결과가 전산에 입력됐다는 겁니다. 그런 사례들이 몇 곳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얼마나 더 많은지 선관위는 쉬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의구심을 제기하는 지점은 바로 그 지점입니다. 혹시 사전투표에서 전혀 다른 두 지역이 사전투표 결과가 똑같이 나온 이 쌍둥이 투표와 관련해서도 전산상에 잘못된 것은 없을까 의심하는 국민들이 오히려 더 합리적일 지경입니다. 선관위는 이에 대해서 확률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답변만 고장난 레코드 테이프처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장인 유정복 시장이 지난 12년간의 자료를 전수조사해 봤는데 이렇게 쌍둥이 득표는 3차례밖에 없었다 라며 확률적으로 가능하다는 선관위의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선관위가
납득할 만한 자료를 공개하라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2014년 이후 치러진 10차례의 전국적인 선거 총 31,577개 읍면동의 사전투표 결과를 전수조사했습니다. 사전투표 득표수가 똑같이 나온 사례는 단 3건뿐이었습니다. 그 3건마저도 총 투표자 수가 600명 이하의 소규모 투표구였습니다. 이번 송도 1동과 송도 2동은 각각 4,500명이 넘는 유권자가 참여한 대규모 투표구로 동일한 득표수가 나올 가능성은 더욱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송도 1동과 송도 2동의 사전투표 관련 원자료와 집계자료, 개표 상황표, 투표지 분류기 운영 기록 등 국민이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송도 1동과 송도 2동에서 박찬대, 유정복 두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가 똑같습니다. 제3의 후보는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1위와 2위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가 저렇게 똑같을까? 3,030대 1,440.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유정복 시장은 정치적으로도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쳤다는 평가를 보수 진영 내에서 받는 인물은 아닙니다. 상당히 합리적인 인사 중 하나로 평가가 되는데 지금 유정복 시장이 요구하는 것들이 과하다고 느껴지지 않는 것이 투표기를 어떻게 분류했는지, 원 데이터는 어떤 건지, 전산값과 원 데이터의 이 정말로 정교하게 입력이 잘 됐는 건지를 선관위가 자료를 공개해달라는 요구는 정당한 요구 같아요. 안효한 의원님, 왜냐하면 선관위가 그걸 공개하고 있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확률적으로 우연이다라고 말하는데 지금 유정복 시장이 12년간 전국 사전투표를 전수조사했는데 3건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600명 이하의 소규모. 그러니까 국민들 상황 입장에선 이거 이상하다 생각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물론 송도 1, 2동은 유정복 시장이 본인의 선거구였죠. 인천시 관내니까. 그런데 이제 유정복 시장이 재선거를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잘랐습니다. 그런데 의혹은 풀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저도 지금 저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선관위의 선거 관리 문제에서 입력을 잘못한 케이스가 몇 개 드러났지 않습니까? 드러났잖아요. 그게 없었다고 한다면은 저도 뭐 수치에 뭐 그냥 확률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했었습니다. 저도 뭐 그래 세상이라는 건 우연히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선관위가 득표수를 오인해서 잘못 입력한 케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저기도 그럼 그런 케이스가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네. 그렇다면은 다른 선거구에서도 비슷한 사례, 선거구를 뭐 다르게 A라는 동에 입력해야 될 걸 B라는 동에 입력한 건 아닌지라는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이 송도 1동, 2동 같은 경우는 전수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저건 뭐 3,030표 합쳐봤자 10,000표가 안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뭐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서 그렇게 동조하는 입장은 아닙니다만은 그분들의 의혹에 대해서 한번 전수를 해보자 이런 거예요. 이번 기회에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전투표 문제도 저렇게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제기한다면은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게임을 하는데 게임에 참여자 2-3명이 야, 이 게임의 룰이 잘못돼 있어.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한다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분명히 참여자 2-3명이 거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인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유정복 시장이 제기한 저 의혹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과거에 논란이 됐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무시하지 말고 의혹이 잘못 입력한 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당수 유권자들 사이에선 그게 실수인지 의도인지에 대해서도 의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너무나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선관위가 저질렀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일각에서 이런 형평성 얘기도 나오는데 지금 선관위는 어떻게 저게 쌍둥이 득표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들여다보지 않겠다는 입장이잖아요. 그다음에 외부에 있는 진상규명위원회에서도 저거 안 들여다봤잖아요. 검경 합동수사단에서 저거 규명할지 말지도 지금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럼 그냥 이대로 묻고 갈 거냐? 선관위 입장 보니까 그냥 우연이다. 그렇게 알아라. 거의 이 태도던데. 그런데 민주당이 졌던 충주시장은 선관위가 재검표하기로 받아줬잖아요. 그러면 형평성 문제일 것 당연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그
선거 직후 2주일 이내에 그 요청하는 거, 소청하는 거, 재검표 요청이든 아니면 뭐 이 재선거 요청이든 그거를 유정복 시장이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당에서 인천했어요. 선거 소청.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선관위가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고 들여다봐야 생각합니다. 된다. 형평성 예. 차원에서라도. 예, 왜냐하면 이제 선관위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네. 확률적으로 이게 매우 희박하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처음에 그 개표 작업을 할 때 이렇게 똑같이 나온 건 아니었다. 그런데 재검표 대상으로 그 수작업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합산하고 분류하다 보니까 이게 똑같아진 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선관위의 입장은 희박하다고 문제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입장을 얘기하고는 있는데 네. 또 일부 지역에서는 이건 우리가 그 전산 입력 오류였다라고 또 시인한 바가 있었잖아요. 그것과 비교했을 때는 여기는 자신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가 싶기도 한데 그러네요. 만약에 문제 제기가 있고 한다면 이 지역에 한해서라도 이 불신을 조금 해소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신 있으면 공개하면 될 일이다. 네, 선관위가 어떻게 이걸 판단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그렇군요. 그 시간이 있으니까요. 선거 소청 결과, 선관위의 결과도 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이 문제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만큼 저희 김진애 돌직구쇼에서는 끝까지 이 문제 추적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